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얘기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습니다. 기어이 정적을 제고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입니다.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실형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의 또 다른 수사들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현재 2개가 더 진행이 되고 있죠.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 있고요. 호텔 부지 용도 변경을 하면서 특혜성 지원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검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온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캠프에 1억 5천만 원을 쪼개기로 후원한 적이 있다라는 진술을 했죠.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이 이 2가지 의혹에 대해서 모두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현재 5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7개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자동 호텔 의혹과 그리고 쪼개기 후원 의혹은 예전부터 이야기는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제 검찰에서 경기도 법인카드와 예산을 유용한 의혹으로서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들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자동 호텔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용도 변경 등 특혜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는데, 작년 6월에 검찰에서 이 시행사와 성남시청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같은 것들이 있어 조금 잠잠히 있다가 최근에 다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쪼개기 후원 의혹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알려지게 된 혐의인데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로부터 김성태 회장이 제언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당시에 1억 5천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쪼개서 후원을 했다는 부분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들도 수사가 마무리되고 기소가 된다면 재판은 7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기소가 된다라고 확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만, 최근에 1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부터의 분위기들을 보면 속속 기소가 추가가 되는 걸 보면 혹시 저것도 또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쪼개기 후원 같은 경우는 대가성이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후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이나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어떤 특혜를 줬는가라는 걸 밝혀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쪼개기 후원을 했다라는 그 김성태 회장의 발언만으로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계속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이 법인카드 이 기소건도 보면은 뭔가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지금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저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불공정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들여다봐야죠. 네. 근데 그 기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왜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 기소를 하고 있고, 네.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도 불기소를 하냐는 거죠. 이런 네. 잣대가 다른 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재판으로 넘겨진, 그러니까 6번째 기소로 5번째 재판으로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검찰이요,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지 않았는데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조사도 없이 기소를 했다. 그만큼 혐의 입증이 충분한 만큼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뜻인가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3차례나 벌써 출석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네. 서면 조사 자체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불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임했다는 점도 역시 상당히 좀 불량한 부분이라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배우자가 150만 원의 그 선고를 받은, 앞서서 그런 공직선거법 위반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 쓰인 이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체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쓰인 것으로 누구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듣지 않더라도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재명 대표의 책임 아래 이루어진 법인카드 유용이다. 이렇게 검찰도 판단할 수 있고 사실 이것은 국민적으로도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법적으로 볼 때 이렇게 소환에 응하지 않고 곧장 기소가 돼서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에 나중에 재판 결과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일단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의자 조사가 항상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수사 절차상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다른 증거들과 함께 법관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는 근데 이번 그 기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너무나 시기적으로 자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소 시기 말입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김혜경 여사에 대한 선고 이후에 닷새 만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후에 나흘 만에 바로 기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위증교사 선고가 예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는 굉장히 예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네. 2022년에 이미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그 당시에 무혐의 결정이 났었던 사안이에요. 네. 저 역시 이 법인카드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 참석을 해서 대충의 경과를 알고 있는데 제가 참여했던 게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네. 작년 가을에 조사를 다 진행을 했었고 충분히 이른 시점에 기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지금 11월에 이르러서 기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고 네. 자의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소의 시기가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보는 시각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 시기에 몰아서 한꺼번에 기소하려고 일부러 참았다 뭐 이런 의도로 지금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지금 조 변호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검찰에서는 김혜경 씨의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혜경 씨가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50만 원 벌금형을 지난주 목요일에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안에서 식사를 대접했던 게 10만 원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서는 기소를 하냐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야기를 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 10만 4천 원이라는 식사비가 이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소된 1억 원이 정도의 금액 중에 아주 극히 일부였던 것이고요. 그 10만 4천 원이라는 것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것이 이 판결로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이 판결에는요. 그 사모님 팀이라고 불리는 배 씨와 그 경기도청 직원들이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하고 또 김 씨의 병원 방문, 아들의 병원 수속 업무를 도와줬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샌드위치, 과일 등의 결제를 경기도청에서 일괄해서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단정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바로 검찰에서는 이 지난주 목요일에 김혜경 씨의 150만 원 판결에 있어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5일이 지나서 어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